안녕하세요. 처절한 불륜의 끝을 알려드리는 채널 대노남불입니다.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와 이혼한 전 남편 김승혁 씨는 우연히 거래처 직원과 직원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저희 둘의 이야기야 너무 사적이라 공개하기가 그렇고요. 암튼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했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나이차는 5살이었는데 당시 그는 30대였고 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가 신혼 초부터 바람둥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의 외도를 완전히 알게 된 것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아들의 엄마인 상태였죠. 당시 그 사람은 금융권 직원이었는데요. 결혼 3년 차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더군요. 남편은 눈치 보느니 당당히 나오겠다며 정말 당당히 퇴사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기특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 물정을 알아야겠다며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지금으로선 참 고마운 일 같습니다.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차장 진급을 눈앞에 뒀던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카페 일을 배우고 마트 배달 일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실망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 아이부터 갖자며 담배도 바로 끊었고 술은 원래 한 잔도 못 마시는 체질이었습니다. 일찍 귀가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실 수입이 적은 것을 빼고는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저 역시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고 남편의 퇴직금으로 담보대출을 먼저 갚았기 때문에 나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바람기였죠.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난 전혀 모르는 일이고 오해다라며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맞섰고 통화도 피하지 않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받았기에 저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함께 일하던 마트 여직원과 이상한 관계라는 것이 전화한 남자의 주장이었는데요. 당연히 전화한 남자는 마트 여직원의 남편이었습니다. 카톡으로 왜 이렇게 이상한 대화를 나누느냐? 근무 시간도 아닌데 왜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느냐? 라는 것이 그 남자가 화를 낸 이유였는데요. 일단 통화를 끝내고 저도 확인차 남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그 여자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었는데 가끔 먼저 말을 걸어와서 응대해 준 것뿐이고 그것도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자신이 먼저 일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카톡 내용 보여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이상한 여자 같아서 모두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상대방 남자의 주장이 증거도 없고 너무 일방적이었으며 남편을 신뢰했고 사람 됨됨이를 믿었기에 남편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오히려 남편의 말에 공감하면서 제가 더 그 남자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연락을 해서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 마트 여직원의 남편분은 직업군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왜 증거도 없이 함부로 남의 남편을 모함하느냐.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가정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라. 라고 모진 말로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전화나 연락을 하면 군부대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협박 같지 않은 협박이 먹혔는지 그 불쌍한 남편분은 저에게 연실 사과를 하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대로 전 남편의 정체를 파헤쳤다면 그분도 그렇고 제 불행 역시 거기서 끝났을 테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마트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은 납품 전문 마트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정육 쪽 수입이 괜찮은 것 같다며 그런 마트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옮긴 거였어요. 네, 저는 이때도 남편을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불륜녀와 함께
시간차를 두고 직장을 옮긴 거더라고요. 물론 아까 그 마트 여직원 아니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불륜이 들통나는 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죠. 전 남편은 당시 개인 자가용이 없었고 걸어서 출퇴근을 했는데요. 용무가 있을 땐 제 차를 사용했습니다. 마트 일이란 게 휴일이 일정치가 않고 또 주말엔 더 바쁘다 보니 저하고는 쉬는 날이 겹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국가 공휴일도 모시는 남편이 안 됐어서 싫은 티 한번 안 냈습니다. 저는 이쁜 동네나 골목 찻집 찾아다니고 차와 케이크를 먹으며 서점에서 책도 고르고 이런 일상을 좋아했는데 그런 여가를 남편과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 부부관계도 최소 한 달에 8번 이상이었고 아이들이 친정집이나 시부모님 댁에 간 날에는 하루 종일 남편과 데이트도 하곤 했어요. 제가 원하던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다고 느꼈고 젊어서 조금 고생하면 나중엔 평온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차 블랙박스에서 자꾸 오류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포맷을 진행해봐도 포맷이 안 되고 녹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고 알람 소리가 시끄러워서 블랙박스를 꺼놓고 다니다가 한참 지나서 메모리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류난 메모리는 애들 태블릿에 넣어줄까 하고 컴퓨터 리더기로 열어봤어요. 보통 블랙박스 메모리에 파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재생 불가 아이콘이 붙은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파일명의 날짜를 봤더니 모두 남편이 제 차를 쓴 날짜였습니다. 차가 출발할 땐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오류가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집 근처에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강제로 뺀 거였어요. 상간녀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에 그 가정집에 들어가 밀회를 즐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암튼 이렇게 뺐다 꼈다를 반복하다 보니 오류가 난 것이고 그걸 너무 자주 해서 메모리 자체가 망가졌던 거죠. 그래도 이땐 몰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확신이 없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블랙박스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메모리 용량을 얼마나 큰 것까지 쓸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녹화 시간이 길어야 꼬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물어서 일반적인 블랙박스보다 더 큰 사이즈의 메모리 카드를 쓰는 블랙박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메모리를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규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용량 때문에 엄청나게 큰 SD 카드를 구입했고 이 SD 카드를 쓰는 블랙박스를 고른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이쪽 분야 나름 전문가인데 당시엔 아무것도 모르던 초짜라서 결국 업자분들이 추천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사진을 찍어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샀던 메모리가 512기가던가 250기가인가 했습니다. 당시 개당 무려 30만원 가까이 줬습니다. 웃기죠? 그렇게 메모리 2개, 블랙박스 그리고 장착비까지 150만원인가를 남편 허락도 없이 지출하고 제 차에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블랙박스를 바꾼 지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 세우더니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더군요. 한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하면 남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퇴근하고 늦게 양복 갈아입고 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장례식장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였고 길가에 차를 10분이나 주차한다? 10분이면 뭐 편의점에 뭔가 사러 간다거나 할 수 있지만 느낌이 쎄하다고 할까요? 좀 수상했죠. 그래서 후방 녹화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차를 세우고 1, 2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승용차가 제 차 뒤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멈춰섭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음료수를 들고 남편이 그 차에 타는 거예요.
밤이라 잘 확인은 안 됐고, 더구나 비상 깜빡이 때문에 잘 안 보였지만 남편과 그 여자는 즐겁게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데 그 여자가 가볍게 크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작게 빵하더니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쭈뼛거리며 화답하듯 손을 흔들어 주네요. 그 영상만으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더 참고 기다려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야 했는데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저는 당시의 일을 후회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감정을 숨겨야 한다.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해드리는데 저도 못 지킨 거죠. 대부분 사건이 터진 이후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화를 못 참고 중간에 배우자를 추궁하는 바람에 일을 그르치시더라고요. 정말 제 조언에 따르는 분들은 3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저도 그랬습니다. 당장 남편을 불렀죠. 당시의 일이 생생하게 생각나는 게 그날도 퇴근 후 회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들어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날의 일을 후회합니다. 남편과 한시라도 빨리 결별할 하늘이 준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거니까요.